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불과 며칠 만에 새로운 이슈가 터져나오는 혼란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NLL 대화록 실종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검찰과 이른바 친노 세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한편에선 여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이 기자단과의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카더라식 연문설 제기에 대해 민주당 내 여성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 연결해서 각종 현안들에 대한 입장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모습이 보이던데요. 예. 네. 그 김진태 의원의 국회 발언에 대한 입장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김진태 의원은 일단 그 율사잖아요. 근데 네. 율사가 그 법을 그렇게 씁니까? 저희가 이제 국감장에서 김진태 의원이 한 말이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최동욱 혼외 아들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민주당 중진 의원 하나가 이미 최동욱 혼외 아들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 그걸 공개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서 그 뒤에 그 모 여성 정치인과 최동욱이 부적절한 관계여서 임모 여인이 말하자면 마음을 돌렸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그게 허무맹랑한 얘기일 뿐만 아니고 국감장을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의 장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강력 대응할까? 그렇다면 이게 워낙 선정적인 이슈니까 예. 최동욱 검찰총장과 여성 정치인의 연문설 이렇게 되면서 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이걸로 언론에 도배질을 하지 않을까. 예. 이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언론도 문제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그 본회의장에서 하면 그걸 비판하고 욕하고 말 일이지. 그 다음날 이제 언론에서 불러서 인터뷰를 하니까 뭐 김진태 의원의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된 거죠. 네. 선정적인 이슈로 이제 본질 지금 계속되고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 본질 흐리기 그 목표도 조금 달성된 거고요. 네. 그리고 본인은 사실 그분이 뭐 언론에 나가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론적인 어떤 인터뷰를 할 뭐가 뭐 좀 안 되는 분 같은데 그런 분을 언론에서 불러주니까 또 뭐 이게 노이즈 마케팅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언론 그 방송에 나가서는 한 발 더 나아갔죠. 네. 마치 그게 야당 여성 정치인 듯한 뉘앙스를 풍기지만 워딩은 딱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뭐 여성 정치인의 이름이나 당적, 현역 여부도 밝히지 않았는데 왜 난리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꼭 한 줄 한 줄을 살펴보니 예. 법률적으로 명예훼손 등 소송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검토를 다 마친 워딩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율사인데 그 배운 법 지식을 이런 데 쓰냐 노이즈 마케팅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네. 앞으로 추가 대응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뭐 법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법적 지식을 활용해서 요리조리 피해갔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장에서 그런 악당 폭로를 하고 국감장의 그 권위를 실추시킨 행위는요. 네. 윤리위 제소해야 되고 그건 법과 상관없이 이제 정치인의 품위를 떨어뜨린 것이니까요. 이런 네. 분은 윤리위에서 마땅히 제소해서 이제 징계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네. 이런 분이 국회에 있어도 됩니까? 그 지금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그 입장에 당 지도부도 동의하고 있습니까? 윤리 제소 부분에 대해서? 예, 윤리 제소는 어제 비상운영회의에서 예. 네, 결정된 사안입니다. 네. 자, 다른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종걸 의원께서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조선일보 그 혼외 아들 보도와 관련해서 그것이 만약 오보라면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심각한 오보에 대해서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최 의원님 보시기에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미 제가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어떤 거냐면 네. 명백한 오보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3일 이내에 명백한 오보임을 판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미 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법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치를 이제 법제처하고 의논을 해서 입법조사처하고 의논을 해서 이제 낸 법이 그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종걸 의원이 오죽하면 조선일보 폐간법이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네. 지금 이게 최동욱 건만이 아니고요. 최동욱 총장 건은 정말 빙산의 일각 중에 일각인 것이고요. 네. 굵직굵직한 정치적 사건도 오보한 게 조선일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네. 한명숙 총리가 계속 재판받게 된 것도 사실은 그 조선일보의 일면에서 시작된 겁니다. 모든 정파적인 갈등 사안에서 조선일보와 일부 보수 언론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형식이 네. 아니면 말고식 폭로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우선은 현실성을 따지면 우리는 이제 법안 발의를 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그 입법조사처와 상의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오보 방지 장치, 의도적인 왜곡 방지 장치를 하는 노력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 같고요. 예.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언론중재위원회는 뭐 당사자들이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강화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면 참 이 오보를 막을 방법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는 이제 이 언론에 종사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게 비정상인데, 특히 네. 비정상인 영역이 언론이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나마 법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언론중재법이라는 예. 이런 거.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저는 이종걸 의원님의 그 마음에, 심정에, 그리고 국민들도 그러실 건데, 뭐 200%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거꾸로, 이제 단 하나 의로운 언론인이 거꾸로 그 양식이 되어 있지 않은 일부 보수 세력에게 당할 경우를 생각해서, 네. 저희도 신중한 거죠. 그러니까, 네. 막 그런 그 타겟법을 막 내고 싶다가도, 이런 행동이, 저희의 이런 행동이 가져올 다른 결과. 네, 언론 위축의 그런 결과를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언론중재법 개정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본인이 중재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낸 법안. 그래요. 네, 제가 강제할 수 있도록. 네, 어제 이종걸 의원께도 물어봤던 내용 우리 최 의원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정보도 판결을 받아내기가 사실 어려운 구조입니다만 그래도 간혹 정정보도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정정보도 판결이 나와도 정정보도의 실효성이 없는 문제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안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정정보도 판결이 나오면 그 정정보도 판결의 영향이 그 애초에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했던 다른 매체도 적용을 받도록 별도의 소송 없이 그렇게 강제하는 방법 그리고 정정보도의 크기를 재판부에 일임하지 않고 기왕에 나왔던 최초 보도의 크기에 버금가도록 그렇게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글쎄요 좀 이것도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정정 보도의 시기를 가능하면 줄여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야 강제라. 사람들이 뇌리에서 이제 그 선입견이 형성되기 전에 이게 정정해라 이런 취지가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정정 보도를 할 때 보도가 나간 고면에 크기는 적어도 뭐 2분의 1 이상 뭐 이런 내용까지는 들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보도를 받아서 이어진 후속 보도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약간 논란 사항이 있어서 지난번에 발의한 법안은 내지 않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 새누리당에서 또 그 여성에 대한 성추행 논란이 또 불거졌어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장본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 소식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들었고 저희 여성위원회에서 네. 일단 김진태 의원 막말 건하고 분리해서 네. 하나는 기자회견, 하나는 성명서를 이미 냈습니다. 네. 네. 그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 제소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안이 섞이면 네. 그럴까봐 김무성 의원 건은 시차를 약간 둬서 네. 네,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김무성 의원 건은요, 저희보다 일단 그 성추행을 당하신 당사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당사자가 이미 뭐 사과를 받았더군요. 네, 그래서 이게 강용석 의원 건 때는 네. 그 당사자들이 뭐 그 당사자가 혹은 당사자가 속했던 아나운서들의 모임이 네. 그리고 언론이 같은 목소리를 내서 강용석 의원이 결국 의원직 제명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안은 뭐 해당 언론인들이 진짜 싸워주셔야 될 사안이고 그래야 되지. 만약에 저희가 이제 윤리 제소도 하고 다 갔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우리 화해했다 그러면 정말 이건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김무성 의원이잖아요. 예. 이분이 대선 전부터 지금까지 정말 그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성추행까지 하셨다니 이런 분이 무슨 대권을 꿈꿀 수 있나. 그건 예. 대한민국의 수치 같아요.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지금은 아직은 뭐 논란 상황 아닐까요? 네, 근데 부인하면서 일부는 너무 술에 취해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예. 술에 취해 모르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는 역시 피해자들의 얘기가 옳다고 보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 최 의원께서 확인한 내용이더군요. 구구 사이트 1배에 네. 현역 영광급 장교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인가요? 네, 저희가 1년치를 분석했고요. 네. 3개월을 저희가 이거 했습니다. 근데 뭐 육군 중령과 소령, 공군 네. 소령 등 영광급 장교가 3명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위관급, 소위 대위, 뭐 중위, 소위 이런 분이 13명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원사, 중사, 하사, 부사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분이 16명 있었고요. 준위가 2명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차관생도들도 있었는데요. 인증한 분이 3명이었고요. 그다음에 경장 계급의 현역 경찰관이 1명이고 경찰대 합격을 인증한 일베회원 1명. 그래서 39명 정도였는데요. 예. 이제 저희도 이분들이 과연 진짜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 소령이야 이러면서 올린 게 아니냐. 네. 이런 가능성 때문에 꼼꼼하게 봤는데요. 네. 인증을 해서 올린 그 인증샷 내용이 네. 이게 거짓이기가 어렵다고 봤어요. 본인이 아니면 올리기 어려운 어려운. 인증샷이었다. 네. 예를 들면 월급 명세를 알리는 뭐 국군 재정단의 메시지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사실은 조작하는 사람이 큰 문제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께 받았다며 뭐 호부 이런 거. 이 호부라는 게 그 메달 모양인데. 네. 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군인 복장에 훈련하는 그 장비에 손을 딱 내서 일베 인증하는 거. 그런 건 그건 저는 잘 모르지만 남성 의원들이나 보시고, 이거는 파보면은 어느 군데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예. 어느 훈련장인지. 그래서 이게 군사 기밀에 속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 분석을 하고 인증 탁 해서 올려요. 예. 그럼 지금 뭐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네. 뭐 어떤 문건이 들어 있으면 그 부분도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일 텐데요. 네. 그럼 신분 확인이 정확히 된 거는 아닌가요? 누군지 뭐 그 사람이 맞는지 틀린지 여부를 떠나서 인증샷을 기초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누구다 특정이 돼 있나요? 그건 저희는 모르지만 국방부가 조사하면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나는 해군 중령이다. 네. 이런 사람이 2013년 7월 14일에 일베에 수소를 게시했다가 글을 삭제했어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또 그 글이 복원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써놨냐면 저격이 무서워 인증이 빈약하다. 그러면서 계급장 대신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시계 인증서를 나는 남길 거야. 네. 요렇게 올린 글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격이 신상 정보 터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해군 중령임, 내가 해군에 있다고 올리면서 자기 신상이 드러나면 이거는 법 위반이거든요. 규율 위반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몰라도 군에서 조사하면 아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이 올린 게시물이 그 이전에 일베에 올라와서 논란이 됐던 그런 무슨 전라도 비하 네. 게시물이라든가 이런 류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올린 글을 다 분석하는 것은 네.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일베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닉네임을 바꾸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린 글이 몇 개인지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죠. 네. 확인한다면 이제 같은 동일 IP로 몇 개의 글을 올렸냐 요거까지 네. 확인해야 돼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인증 사실을 올리면서 나는 종북 간첩에게 홀린 청년을 인도하는 정훈 강교다, 정훈 네. 장교다 이렇게 쓰기도 예. 하고요. 네. 종북 세력 척결 티켓을 같이 올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네. 아예 그 닉네임을요. 네. 애국 세력, 애국 보수 전당크 이걸 닉네임으로 하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폭도 죽이기. 그러니까 네. 광주 시민이나 촛불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폭도라고 칭하고 이것을 자기 닉네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려고 자기 닉네임을 운지왕 노통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 자, 어찌됐든 이 내용은 조금 더 조사해서 네. 군을 통해서 조사를 하든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사하든지 해야 되겠군요. 예, 저희가 국방위에 이미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국방위하고 그다음에 네. 어제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 이게 문제가 된다. 그리고 군 내부 규칙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해서 보고하겠다. 그런 연락이 왔더군요. 그래서 예.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BS가 또 일베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를 방송을 내보냈어요. 예. 예, 얼마 전에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예. 그 비하 그림 방송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노알라 그림 나왔을 때 네. SBS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스템을 알아보았는데요. 이게 주로 그래픽 부분에서 실수가 나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래픽이었고 네. 이번에도 연대 마크였잖아요. 예. 연세를 이응 예. 시옷인데 이응 비읍으로 해서 일베로 표시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SBS 쪽 해명에 따르면 이제 미리 준비했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이 화면 그림들은 그 뉴스 막판에 넣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픽 팀에서 실수가 있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실수라고 보기에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 하는 분들은 실수로 보기에는 노알라 마크가 너무 선명하게 큰 그림부터 보기 시작한 거예요. 들여가는 예. 과정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부탁했고요. 지난번에 그 SBS 노무현 대통령 비하건은요. 네. 이미 일베에 지난 6월에 그 방송사에서 사고를 가장해서 이런 거 한번 해봐. 이렇게 모의가 됐던 내용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게 그대로 SBS를 통해서 실현됐기 때문에 조사를 요구했는데 실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네,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SBS 그래픽 담당자가 일베 회원인가 그래서 네. 진짜로 모의했던 것을 실행한 것인가 아니면 실수로 네. 결과적으로 실현이 된 것인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베 회원 여부는 가려지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일베 회원이 아니라고 하던가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계속 SBS 쪽에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명확하게 네. 일베다 아니다는 대답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갔을 때는 그 그래픽 담당자가 일베는 아니었다. 예. 그런 답변이었죠. 그래요. 예. 이번에도 저는 이제 우리가 화면으로 볼 때는 예. 그게 연세인지 이응인지 비읍인지 이응 시읒인지를 이렇게 놓칠 수가 있어요. 시청자는. 네, 얼핏 보면 그렇죠. 네. 네.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도표를 만드는 사람은 사실은 알거든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바쁠 때는 이미지들을 잘못 넣을 수 있죠. 다만 그런데 같은 곳에서 반복적인 사고가 나니까
그리고 네. 또 일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시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뭔가 이제 실행을 하고 자랑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어서 혹시 SBS의 반복되는 사고가 그것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반복된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다시 한번 SBS 쪽에 내부에 철저한 조사가 안 되면 경찰에 의뢰해서 일부에서는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SBS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자체 조사로 안 되면 경찰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네. 오늘 이런 시각에 긴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그리고 노정면 앵커님 죄송합니다. 해직 문제 제대로 처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건 뭐 저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언론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